여기 다니면은 학교 괜찮대 뭐 이런 소문도 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격이 비싸게 형성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집 찾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탄 이 신도시의 가장 핫한 동네라고 볼 수 있죠. 바로 동탄역이 위치한 동탄 오산동과 시범단지가 있는 동탄 청계동, 이곳의 집값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좀 미래에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많죠. 인기도 상당하고 그만큼 가격도 좀 비싼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곳의 집값을 좀 자세히 알아보기 전부터 여기서 현실적으로 내 집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연 정말로 못 찾을 만한지, 아니 머리를 잘 쓰면 찾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동탄 여울공원 있죠. 이쪽과 가까운 동네 집값부터 시작해서 동쪽 끝에 중리라고 있죠. 그쪽까지 집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동탄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보니까 대부분 2천만 원 넘어요. 평균적으로 말이죠. 시범단지 쪽으로 넘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고요. 2천만 원대는 동탄역 바로 옆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있죠. 그 동네 서쪽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동탄역하고 연결 통로가 안 만들어져서인지 동네가 많이 한적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나중에 동탄역이 중심지가 될지라도 모든 걸 좀 널찍널찍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주 복잡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위보라 5, 6, 7, 8차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노르웨이 숲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 기준으로 했을 때 동탄역이 동쪽에 있다 그러면은 서쪽에 있는 동탄 여울공원도 규모가 제법 크기 때문에 서쪽으로는 전망을 가리는 게 딱히 없습니다. 동탄 1신도시가 보인다는 뜻이겠죠. 대규모 신도시에서 가장 아쉬울 것 중에 하나가 전망이 좀 별로인 경우가 제법 있어요. 바로 앞에 아파트 있으면 아무래도 고층사라도 별로 이렇게 전망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런 거에 비하면은 전망을 좀 기대할 만한 아파트들이 조금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파트에서도 자기가 어느 집에 거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알 거예요. 이 동네 일대를 다 걸어 다녔다는 거를. 여기서 찾아낸 흥미로운 점은 동탄역의 위치를 고려하고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는 걸어갈 만하다, 어느 정도는 좀 버겁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딱 편한 동네까지가 평당 가격이 한 2천만 원 넘어요. 동탄역 서쪽에 오산동 좀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뭐 포스코 더샵이라든가 에일리넷들 뭐 이런 게 있는데, 단지만 빼면은 다 2천만 원 이하예요. 이걸 2천만 원 이하, 다 싼 게 이유가 있네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닌 게, 조금 무리 좀 하면은 동탄역 걸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버스 타면은 그만큼 더 금방 만나는 거겠죠. 한적하기까지 합니다. 오산동 남쪽에서는 아래쪽으로 보니까 이 동탄 산업단지가 있는데 좀 분위기가 남쪽은 별로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걸어가 보니까 그래요. 그 사이를 하천이 가로지르고 있어요. 신리천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산업단지, 공단 느낌은 딱히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동탄역하고 거리가 있어도 내 예산이 너무 오바다, 이런 분들은 이쪽 집도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동탄역 기준으로 서쪽에도 특이한 아파트가 있어요. 바로 이 신미주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신도시 개발되기 전에 만들어진 아파트예요. 지난 영천동 지역 얘기할 때 그 퍼스트파크 아파트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아파트도 마음먹으면 충분히 동탄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될 거예요. 그런데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는 점에서 좀 평당 가격이 한 1,300대 정도 되더라고요. 많이 비싼 편은 아니죠. 동탄역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동탄 이 신도시는 정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동탄역하고 떨어져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동탄역 기준으로 서쪽 지역은 가격대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동네 평균 가격은 평당 2천만 원이라고 해도 이게 모든 아파트들이 2천만 원대가 아니라 작게는 한 1,300대부터 비싸게는 2천 중반까지 있다. 이 오산동 서남부 지역에서 동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탄역 쪽이 아니라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리베라CC 아래 동네입니다. 여기도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오산동이고요. 저 아파트가 좀 따닥따닥 붙어있는 건 있어요. 하지만 호란스러워질 요소는 없기 때문에
좀 나는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리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떳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리베라 CC가 바로 앞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유명한 골프장이죠. 그 골프장이 가까이 위치한 게 실제 이 동네에 거주하기에는 플러스 요인인지 마이너스 요인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신리천 쪽에 있는 아파트들의 장점이라면은 앞에는 또 카페거리가 있어서 또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청계동 지역 한번 알아볼 거예요. 지금 저희가 본 지역에서 그대로 리베라 CC 북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곳 진짜 인기가 많다는 거를 어디서 느낄 수가 있었냐면요. 한두 달 전에 있었던 그 동탄역 해리엇 경쟁률이 무려 160대 1이 넘어갔어요.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죠. 물론 위치도 동탄역에서 멀지 않은 거리고 분양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매력적으로 느껴지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얼만큼 인기가 있는지는 집값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시범단지 아파트들 보면은 시범단지 속에 있는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2천만 원 넘어가요. 평당 가격이. 일부는 3천만 원도 있어요. 자, 평당 3천만 원이면은 웬만한 30평대 아파트는 10억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결코 저렴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시범단지 아파트가 만들어진 지는 벌써 한 5년 넘었어요. 아직까지도 인기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학군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 학군을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은, 지금 동탄 전체적으로 정말 논밭밖에 없던 동네는 다름없었는데, 동탄 신도시 개발하면서 학교들을 많이 짓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 대한 통계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사실 그것이 입각해서 이사 가는 분들도 전 제법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미 이제 개교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시범단지 주변의 학교들 말이죠. 그러면 이 학교가 좋다 이런 말들이 충분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돌 수가 있어요. 통계가 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다니면은 학교 괜찮대 뭐 이런 소문도 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격이 비싸게 형성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범단지라고 하면은 신도시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가장 먼저 지었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만들 거다 하는 계획도 있기 때문에 구조가 조금 색다를 수도 있어요. 시범단지를 벗어나면은 아파트 평당 가격이 조금씩 더 저렴해져요. 롯데캐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조금씩 저렴해지는데, 동탄 순환대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더 저렴한데, 한 교차로 상에 위치에 있는 아파트라 그래도 동서로 기준했을 때 순환대로 동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순환대로이기 때문에요. 건너는데 상당히 거리가 길어요. 왕복 2차로 이런 동네랑은 좀 느낌이 다르겠죠. 건너편에 있는 동네라는 개념이 말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생활권이 동떨어져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순환대로 동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좀 생각해보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평당 가격이 한 2천만 원 이하가 주로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확 싼 건 아니고요. 뭐 1,800, 1,900, 거의 2,000 언저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동탄역하고 동탄 시범단지가 있는 가장 핫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제가 점쟁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 절대로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냥 직접 발로 걸어보고 정말로 유심히 들여다본 결과는 프리미엄이 붙긴 붙었습니다. 하지만 동탄에 거주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깎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동네 위주로 지금 동탄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새로운 교통수단을 만든다, 뭘 또 한다 했을 때 이 동네가 외면받을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 타 동탄 지역보다도 편하게 거주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은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새로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분이라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싸게 투자하고 조금의 이익은 볼 수 있겠다, 로또를 바란다, 뭐 이런 거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걸 얘기 안 해드렸네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오피스텔이랑 아파트 평당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오피스텔이 많이 저렴한 편인데 구조도 조금 아파트들에 비하면 좀 아쉽고, 그리고 관리비도 좀 비싸고 유지비라고 하는 게 좀 많이 들 수가 있죠. 그런 거에 비하면 아파트들은 주택 공급 확대가 큰 목적이기 때문에 세대수도 많고요. 웬만하면 500세대는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 동짜리 아파트보다는 여러 동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시잖아요. 그런 점도 좀 반영이 돼서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들이 평당 가격이 더 비싼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계동과 오산동 일대도 투기과열지구로 들어가 있고요. 투기과열지구가 됐다고 해서 거래가 조금 줄 수는 있어도 절대 집값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는 것 자체가
여기 부동산 거래가 너무 활발하고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걸 반증한 징표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주 부동산 정책을 바꿔버리니까 말이죠. 관심 있는 사람은 꽤 많다, 그런 거에서 집값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까지 집값에 입각해서 과연 동탄 2신도시의 청계동, 오산동 지역에서 내 집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의 저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